안녕하세요. 제이쿡의 형국입니다. 이제 계속 제가 블로그에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어서 설명드릴 거는 가장 많이 이제 저한테 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바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서 키워드를 어떻게 작성하고 또 어떤 식으로 어떤 느낌으로 넣어야 되는지 또 키워드를 어떻게 확인하고 또 키워드를 어떻게 넣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제 팁들을 제가 지금부터 실제로 그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제 블로그 그 로그인을 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블로그를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내 블로그가 이렇게 이제 뜰 거예요. 그래서 내 블로그가 이렇게 떴을 때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막 글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써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제목이라고 할 거고요. 제목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내 소개라든지 카테고리 또 이제 이웃수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방문자 수 또 이제 막 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작성이 돼 있을 거예요. 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그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제 키워드인데 키워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블로그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글을 작성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제가 자기주도 학습이 답이다 막 이런 컨텐츠 글을 썼어요. 그럼 이 글을 딱 보면은 여기에서의 이제 메인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이제 이거인 거예요. 우리가 메인 키워드를 쓸 때는 그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 키워드를 이 앞쪽에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 답이다. 트리비 바인더에서 진행한 영재교육 8시간 후기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과 영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한테서 이제 메인 키워드가 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앞에 놓는 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인 거죠. 그러면 이 키워드를 어떻게 넣냐면 이 본문 구절에서 몇 번씩 이렇게 반복해 주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디자이너입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넣다가 첫 번째쯤에 이렇게 키워드를 한 번씩 더 넣어주는 거예요. 더 넣어주고 그리고 사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글에서도 또 키워드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키워드를 보통 3번에서 4번 그 정도만 반복해도 요즘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넣을 때 이야기를 쭉 쓰면서도 이렇게 사진 밑에 바로 자기주도 학습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한 2-3번 더 넣어줬어요. 더 이렇게 넣어주면은 또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넣어주면은 얘가 이 블로그가 얘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를 키워드로 삼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자기주도 학습 어디지?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몇 번 반복해 주는데 이런 키워드를 너무 많이 반복하면 또 안 좋아요. 너무 많이 반복하면은 이 블로그가 이 키워드를 강조하려고 너무나도 이 키워드를 그냥 대놓고 너무 많이 썼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시는 게 가장 좋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스토리 흐름에 맞게끔 쓰시는데 반복해서 쓰시는데 3번에서 5번 뭐 많게는 8번까지 해서 너무 많지 않은 그 범위 내에서 스토리에 맞게끔 이제 쓰시고요. 이제 방금 보여드린 이 글은 엄청 길잖아요. 이렇게 긴 경우에는 5번, 8번을 쓰면 되는데 글이 짧을 경우에는 3번 또는 4번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제가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은 거고 만약에 제가 다른 키워드 예를 들어서 청춘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다가 청춘이라는 얘기를 쓰면 되겠죠. 청춘이라는 얘기 쓰고 이 본문 구절에서 또 청춘이라는 글을 한 번에서 2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주고 또 넘어가서 그래서 총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주시면은 그게 키워드를 이제 등록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키워드를 이제 선정을 할 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글의 키워드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 보는 제가 노하우를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어떤 걸 검색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이걸 먼저 검색해 주세요. 제가 그 FM으로 하는 거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네이버 광고. 네이버 광고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뜨죠. 이 페이지를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 네이버 광고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하고 아이디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회원가입은 이제 물론 무료이고요. 그래서 아이디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로그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 도구를 뭐가 창이 되게 많이 뜨네요. 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엑셀에서 그냥 꺼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키워드 도구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도구를 눌러주시고요.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키워드 도구라는 걸 눌러주시고요. 제가 방금 전에 학생에 관련된 내용을 키워드로 적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제 예시로 좀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보고 싶거나 원하는 키워드를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청소년,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자기주도 학습이 있었죠. 그리고 뭐 영재교육, 청소년 교육,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원하는 거를 최대 5개까지 적으신 다음에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이제 쪼로록 이렇게 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얘가 검색수거든요. 그럼 얘 한번 볼게요. 청소년 교육 같은 경우에는 검색수가 300, 340 해가지고 한 640 정도 되죠. 영재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니까 1000 조금 넘죠. 근데 청소년을 키워드로 잡으면 얘는 7000에 만이니까 엄청나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 블로그가 그 다른 사람들도 블로그를 엄청 많이 할 거잖아요. 글도 엄청 많이 쓸 건데 그 블로그에 비해서 내 블로그가 조금 더 그 점수라든지 아니면 그 글 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웃이라든지 이런 지수가 조금 낮으면 이렇게 높은 키워드를 쓰면은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수가 이렇게 많은 키워드를 높은 키워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검색수가 조금 낮은 것들 있죠. 이렇게 낮은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하기에 꽤 괜찮은 키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낮은 키워드를 조금 사용하셔야지 그 메인 페이지 1페이지나 2페이지에 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자기주도 학습 캠프 같은 경우에는 70, 180이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구독자가 이제 방문자 수가 낮거나 글이 조금 낮을 때는 이 키워드를 활용하면은 이제 고객들이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제 블로그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꾸준히 넣으시다가 나중에 조금씩 더 높은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지, 처음부터 높은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워드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키워드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키워드들에 대한 조금 더 이렇게 고급 정보들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매번 하나하나 치어서 검색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팁을 드릴 거냐면, 제가 사이트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냐면 Where is Post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주소는 www.whereispost.com이거든요. 그래서 www.whereispost.com. 그래서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이렇게 딱 뜹니다. 여기서 키워드 마스터가 있어요. 이 키워드 마스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쭉 써보세요. 청소년, 뭐 청소년 교육,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총 조회수하고 그거에 관련된 문서 수까지 다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640건이잖아요, 총 조회수가. 근데 문서 수가 5만 건이나 넘어요. 그러면 얘는 경쟁이 굉장히 심하겠죠. 또 얘도 뭐 심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서 내가 이 키워드 써도 되겠구나, 안 써도 되겠구나, 막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한 번 정도씩 이제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문서 수까지 체크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키워드 쓰실 때는 PC 검색량, 모바일 검색량, 총 조회수, 요것만 가지고선 일단 이 총 조회수가 1000 이하인 거, 그리고 좀 이제 어느 정도 블로그가 안정화됐다면 2000에서 3000 이하인 거를 먼저 잡아서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넣는 방식하고 키워드를 보는 사이트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를 한번 잘 활용하시면은 내 블로그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가르쳐 드린 대로 이제 조금씩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처음부터 막 엄청 키우겠다 막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제가 처음부터 그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따라오면서 하나하나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은 이제 내 블로그에도 훨씬 더 이제 시너지가 나고, 또 이제 금방 지치지 않고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고 이제 이 방법대로 계속해서 블로그를 확장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